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추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균형 뉴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가 2022년 우수 및 모두의 마을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충북도가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의 소음 및 균열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련 용품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코로나 이전의 판매율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숙박업소들도 밀려드는 예약에 객실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 수영복 매장입니다. 연휴가 이어졌던 지난달부터 판매량이 쑥쑥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의 매출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요즘에는 호텔에서도 수영복을 많이 입고 즐기기 때문에 호캉스용으로 해서 또 수영복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달 수영복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3배 늘었고 이번 달은 2주 만에 벌써 180%에 가까운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대표 상품 선글라스는 73%, 골프와 스포츠 용품은 각각 53%, 45% 등 매출이 늘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물안경과 튜브 등 물놀이 용품의 매출이 무려 10배나 급증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이제 캠핑이나 휴가철 이제 제대로 보내고 싶은 생각에 여기 와서 조금 아이 쇼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 지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휴가지 숙박시설들은 벌써부터 객실 점유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각종 호캉스 상품도 출시했는데 이처럼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비성수기에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6월만 봤을 때는 단체 예약률이 작년 대비 30% 정도 급증을 한 것 같고요. 개별 여행객 수도 지금 6월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부대 업장 매출도 전년 대비 32%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여름 휴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천년 고찰인 구례 화엄사에서 수백 명의 수련자들이 모여 요가를 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2층으로 지어진 불전인 국보 제67호 각황전과 역시 국보인 현존하는 가장 큰 석 등 국보와 보물이 가득한 천년고찰 화엄사 경내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요가 수련에 나섰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내쉬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힐링하는 동안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화엄사에서 여러 각국의 나라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구례 화엄사에서 2022 요가 대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요가 동호인과 스님, 그리고 주한 인도문화원장 등 국내 거주 인도인들까지 모두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쟁으로 씨름하는 우크라이나 국기 새긴 노랑 파랑 양산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또 화엄사에서 그 힐링하는 마음으로 심심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가데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화엄사는 초봄 홍매화 축제, 가을 화엄 문화 축제 등과 함께 6월의 요가 축제를 연례 행사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사회 곳곳에 숨은 공로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 국민추천 포상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사회봉사, 인명구조, 재능기부, 환경보호, 사회화합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6월 30일까지 추천 접수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 곳곳에 숨은 공로자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 포상제도를 운영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거나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추천은 인터넷, 상홈포털 모바일, 전자메일, 우편으로 추천서 제출 혹은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혹은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 대한민국 상훈을 입력하면 국민추천 포상 접수 창구를 접속 가능합니다. 수여는 2022년 12월 예정입니다. 효령대군이 1424년 지은 정자인 망원정. 세종 7년에 세종이 농사 형편을 살피기 위해 이곳에 들리자 비가 쏟아져 희우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훗날 월산대군이 멀리 바라보며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해 망원정이라 이름을 고치고 오늘날까지 희우정 축제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요. 이 희우정 축제가 마포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마포 희우정 축제가 망원정에서 개최됐습니다. 희우정 축제는 조선 세종 때 망원정에서 시행해온 기우제를 재현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공연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제는 개회식 및 희우제, 국악 공연 및 양로연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은 김희숙 사무국장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최재용 마포문화원장 인사 말씀, 축사, 희우제가 진행됐습니다. 마포문화원 주최,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의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희우제는 홍현수 집례, 박정수, 이해수, 이강희 재관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악 공연은 송현아 교수의 마포 아리랑을 시작으로 남도민요, 경기민요, 전통무용, 가야금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채워졌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한국판 뉴딜 추진 유공포상에 이어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균형 뉴딜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의 지역균형 뉴딜 계획 발표 이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기반 구축, 성과 창출,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전 분야 평가 결과 대전시가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균특회계 차등 지원 평가 반영, 유공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명실상부한 지역균형 뉴딜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지역에 특화된 대전형 뉴딜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대전형 뉴딜 핫플레이스 탐방, 대전형 뉴딜 펀드 조성과 투자를 통해 뉴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인공지능 모의 면접 시스템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시가 인공지능 모의 면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가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모의 면접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의 면접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통해 직무 역량과 취업 분야별 적합도를 분석해보는 면접 체험 시스템으로 가상의 면접관이 구직자들의 표정 변화, 목소리 톤, 안면 변화, 감정 어휘까지 분석해 코칭해줍니다. 또한 기업들의 핵심 질문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반복 학습을 통해 자신의 취약 부분을 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인공지능 모의 면접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마을기업인 새벽수라상과 제이샤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심사한 2022년 우수 및 모두의 마을기업에 선정돼 기업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의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새벽수라상은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들이 설립한 마을기업으로 독거노인 새벽 반찬 배달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이샤는 지역 청년들이 설립한 마을기업으로 각종 캐릭터와 디자인 콘텐츠 개발로 꾸준한 성장을 해왔고 최근 자체 개발 캐릭터로 대기업과 협업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대구시와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마을기업 2곳에 사업개발비 지원 외에도 판매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점 입점과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진단 및 노쇠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6세가 되는 해부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건강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진 항목에 혈액검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군은 군에서 추진하는 특화 노쇠 예방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건강진단을 추진합니다. 이에 장재석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본격적인 노쇠와 노인성 질환이 시작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노쇠검진으로 노인 건강수면 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횡성문화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으로 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횡성 시네마 무료 관람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 무료 관람은 횡성문화원과 주식회사 YAB 커머스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영화 관람료를 지원합니다. 기간은 6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으로 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증 및 등본 등 주소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명단 작성 후에 발권이 가능합니다. 한편 무료 관람은 당일 상영 영화 좌석수, 영화별 관람 등급에 한하며 온라인 예매 결제자는 현장에서 결제 취소 후 무료 발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에 K-뷰티 관련 사업이 제외되면서 충북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청주 오송과 오창을 연계해 국내 화장품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K-뷰티 클러스터. 충청북도는 정부가 지난 2019년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에 뷰티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되자 유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관련 사업이 제외되면서 충청북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자체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는 지연됐고 관련 사업비마저 2023년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주도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국비 지원만 이뤄지면 관련 사업 구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청주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K-뷰티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잘 조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오송과 오창에는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 212개가 입지해 직접화가 최대 강점입니다. 생산량은 전국 2위인 38.7%이고 수출량은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에는 산하경관의 조화로운 화장품 산업 발전 환경이 구축됐으며 생산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할 화장품 산업단지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하나된 시민의 힘으로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어갑니다. 2022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한 대규모 야외 행사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포항을 만나보겠습니다. 포항시는 시승격 73주년을 맞아 2022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제26회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심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며 시민소통과 화합의 장이 돼 포항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했습니다. 일부 포항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읍면동 만장기 입장을 시작으로 연호랑 세오녀 부부의 시민 헌장 낭독, 분야별 특별상 시상, 시민의 노래 제창, 시민화합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2부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에서는 한복 맵시 자랑대회와 노래자랑대회가 열렸으며 한복 맵시 콘셉트 사진 전시, 전통놀이 한마당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시는 이번 축제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를 포항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2023학년도 대학 진학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급변하는 입시 전형에 따른 대응 전략 제공과 함께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 진학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성균관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등 전국 50여 개 대학이 참가했으며 대학별 부스 운영과 함께 입시 전형 설명회, 1대1 진학 상담, 자기소개서 및 면접 코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진학 설계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매년 대학 진학 박람회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대입 전형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험생들이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관계기관의 문제점 지적에도 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업 인허가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이 해당 민간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한 순천시는 한결같이 업체를 대변했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사업자인지 아닌지 물었어요. 물었을 때 자기네들이 다른 사업자라고 했어요. 당시 특혜 논란 속에서도 무리한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팀장 A씨. A씨는 3년 동안 사업을 주도하며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행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저 공모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근무했었어요. 우리 공모할 때부터 관여하신 거죠. 시작부터. 지난 2019년 퇴직한 A씨는 석 달 뒤 놀랍게도 해당 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가 입수한 A씨의 명함을 보면 사업 시행자 부사장 직함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A씨가 처음부터 업체와 짜고 9,370억 원 규모의 사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부사장으로 취업한 건 맞지만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설명도 해주고 이제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바로 간 거 아니고 3개월 있다가 갔으면. 수천억 원 규모의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두고 전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리 사업 뇌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순천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요즘 술자리가 부쩍 늘어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부 얌체 대리운전 기사들은 승객들이 직접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약점을 잡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른 김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리기사가 김 씨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정문을 막고 주차한 뒤 내려버린 겁니다. 일부 대리기사들이 술 취한 승객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다는 얘기가 생각난 겁니다. 시비를 거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파트 정문에다가 차를 세우고 가시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얘네들이 저한테 보복 행위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설사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주차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기사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주차 추가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 승객을 버려두고 운전을 하면 신고까지 하는 얌체 대리운전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져 있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광주광역시 5개 구와 전라남도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세 곳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1년 6개월 넘게 이어져 오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물가 급등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을 경우 지정 해제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 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의 집값은 0.16% 상승하는 등 최근 3달 동안 광주의 집값은 0.58%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61% 급등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세 곳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규제 해제 가능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덕택이 아니라 물가 상승 때문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도 좀 제약을 받는 요건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반면에 지금 상황에서 규제가 해제될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좀 꿈틀거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규제에서 해제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등으로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돼도 당분간은 관망세가 유지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지금 1년 사이에 과도하게 지금 올랐잖아요. 금리도 오른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그만큼 없죠.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눌러 살자. 뭐 이런 기조죠. 지금 현재는.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광주 전남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즘 광주 곳곳에서는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균열까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산수동의 한 주택입니다. 부엌 바닥은 심하게 벌어졌고 화장실 타일 곳곳에도 길게 금이 갔습니다. 바닥이 드드드드드 막 떨리고 그랬더니 집도 이렇게 금이 막 가버리더라고요. 점점 막 다른 데도 조금씩 더 막 생기고 계속 더 금이 막 가더라고요. 그게 불안하죠.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에 더 심해지는 진동과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큰 차가 가면은 집이 울려 이렇게 하고 진동이 심하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걸리고.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작년 말부터 계속. 한 5개월 동안 그래요. 또 다른 지하철 공사 구간인 서석동 일대에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며칠 사이 주택가 앞 땅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접수된 소음 공해와 균열 관련 민원은 110건에 이릅니다. 건설본부 측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점검 후 필요한 수리를 즉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원들이 급여를 각출해 채용하고 있는 사설 보좌관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년 전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시의원이 제명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좌관 한 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시의원을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모두 23명. 이들의 정책 보좌를 위해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11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보좌관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원들은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을 각출해 추가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좌관을 둘 수 없는 광주시의원들이 사실상 편법으로 사설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설 보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정책지원관이 이제 이번에 5명, 내년인가 해가지고 6명인가 더 뽑을 계획으로 있고. 이 같은 사설 보좌관 제도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나연 의원이 보좌관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시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이번에는 박미정 의원 보좌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월 190만 원을 받았다며 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의원들에게 보좌관 채용 명목으로 월 24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법적인 보장을 단 하나도 해주지 않고 새로운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11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해 시의원들의 보좌관으로 편법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보좌관 수를 계속해 꼼수 운영한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당원들을 관리하고 정당 일을 맡아 하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세워지는 지금 지역위원장이 되면 2년 뒤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전초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은 그동안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은 다릅니다. 광주 광산구 을의 민영배 의원과 광주 서구 을의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지역위원장 두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광산구 을 지역구는 민영배 의원이 복당이 결국은 이뤄질 것이란 전망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위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에서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하지만 서구 을은 벌써부터 3-4명의 경쟁자가 나섰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이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며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역 기반을 든든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출마했던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특보도 지역위원장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고 양부남 전 고검장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선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광주의 지역위원장 공모는 이르면 6월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당대회와 내후년 총선을 앞둔 광주의 정치 지형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경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여수 지역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AI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I 러닝 프로그램은 여수 웅천중학교 등 관내 14개 교 2,55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학교별 1일 4시간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AI 로봇과 AI 코딩, 로봇 군무대회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제1기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블루마인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2022년 제1기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블루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내 대학생 17명으로 구성된 블루마인드 제1기 서포터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자살 예방을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서적으로 힘든 학우를 돕는 마음 건강 지킴이로서 6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매일 한 잔 이상의 가당 음료를 섭취하면 간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간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커피나 차 등으로 대체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